네, 이어서 나보 경제 동향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시경제 분석과장 최영희입니다. 네, 목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경제 이슈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 동향입니다. 경제 상황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2025년 3월 우리 경제는 건설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크게 부진했던 1월에 비해서는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건설업의 부진이 3월에도 이어졌지만 여타 업종은 2월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3월달에 0.9%로 증가하였고 수출도 4월달에 3.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수준도 낮은 편이라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1월에 비해서 흐름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은 더딘 내수 회복,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간락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역시 제조업과 생산 서비스업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서비스업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수 생산의 증가율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는 24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업황이 부진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중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55.5만 명 늘어났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전산업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산업의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 그래프가 전산업인데 작년 하반 이후에 20만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란 막대기는 서비스업이고 오렌지색 막대기는 제조업, 그리고 노란색 막대기는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최근에 수출 둔화를 반영을 해서 역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란 막대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 막대기는 내수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감이고 파란 막대기는 수출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물가는 최근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 물가 안정 목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물가는 2월 이후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서 4월에는 2.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폭 환율 수준이 높아져 있고 그에 따라서 증가율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최근에 근원 물가에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소폭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경기 종합지수입니다. 경기 동행지수 및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모두 전월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수준을 보시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2월, 3월에는 그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이슈 분석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4월 2일 발표되었는데요. 이후에 세계 교역 질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4월 24일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에 0.2% 역성장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상해보고, 이를 토대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하방 위험을 점검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IMF의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표인데요. IMF에서 세계 교역 질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기존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기준 전망, 베이스라인 포캐스트라고 하는 전망치 하나만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준거 전망이라고 해서 레퍼런스 포캐스트를 베이스라인 포캐스트 비슷한 위치에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추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시나리오 이름이 4월 2일 이전 전망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4월 9일 이후 모형 전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4월 2일 이전 전망에서는 3.2%로 기존 1월 달에 발표했던 기준 전망치 3.3%에서 0.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발표를 예상을 했었는데, 4월 2일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것을 모형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4월 9일 이후 모형 전망치를 보시면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놓은 중거 전망치는 2.8%입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과의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경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미 수출과 불확실성은 이제 자명한 것이고요. 대중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 경로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시나리오는 지난 3월에 발간한 나보 경제전망 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0%, 중국이 60%, 멕시코와 캐나다가 25%, 그리고 불확실성 수준이 이 두 배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올해 전망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4월 2일에 발표됐던 것은 그 전망 대비 상당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관세가 발표된 바 있었고요. 다행히도 5월 12일에는 그런 미국의 관세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물러서서 낮은 관세율을 발표해서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우리 지금 이 보고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에서 보시면 미국의 한국 관세율은 보편 관세 10%의 일부 품목, 여기서 일부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에 대한 관세 25%를 부과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관세율은 15%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시나리오 1에서 30%, 그리고 시나리오 2에서 54%로 각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은 최대 관세율과 불확실성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중국 관세율이 시나리오 1에서 30%, 시나리오 2에서 54%로 각각 예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합의 이후에 기존의 145%라고 하는 관세율에서 30%까지 낮추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마약과 국경 관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20% 관세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물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4월 2일에 125%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125% 중에서 91%는 전면적으로 취소하였고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8월 12일까지 시간을 두고 재협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뤄봤을 때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나머지 이 24%도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대중국 관세율은 30%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재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54%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으로 수출과 GDP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4에서 11%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관 수출이 각각 3.6%와 4.7%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관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시나리오 3에서는 수출 감소폭이 최대 10.6%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5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추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준 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수출을 위축시키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관세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 시나리오 1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여기 기준 시나리오는 3월달의 나보 전망입니다. 3월달 나보 전망치 대비 통관 수출이 0.4%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 그것의 GDP 효과는 0.02%포인트입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1.5% 정도 통관 수출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았고 이것의 GDP 효과는 0.11%포인트입니다. 시나리오 3은 가망성은 낮겠지만 최악의 경우로 상정을 했을 때 통관 수출은 7.4%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의 GDP에 대한 효과는 0.69%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상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 기법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중 두 정부의 태도가 자주 바뀌고 있고 미국의 대중 무역 지표도 증가와 감소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25년 4월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4월달 수치는 8,00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 이 지수가 계산되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나타난 수치입니다. 아래에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것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0 정도 올라갔던 것이 가장 높았던 수치인데 지금 그것의 4배 정도 되는 수치로 올라와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기법 면에 있어서도 이번 분석에서는 미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경로별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도 간접적으로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상 국가 및 품목이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에 이제 결과가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감소가 소득 및 내수에 미칠 수 있는 2차 파급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물량 해소를 위한 중국의 미러레기 수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재배치 등 수출 전략 변경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